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. 2021년 신축년 운세, 오늘은 병화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축년 병화일간에게는 신금은 정제에 해당이 되고요. 축토는 상간에 해당이 됩니다. 병화의 물상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뜻하지만 이 병화가 때로는 폭발을 할 때는 큰 불과 같은 이런 불같은 성격으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태양이 만물을 비추듯이 이 병화일간들의 특성은 심성이 참 따뜻합니다. 반면에 좀 태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그 비밀 같은 것을 내면에 감추지를 못하고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순진한 면도 있고요. 그리고 뒤끝도 없고 아주 화끈한 성격들이죠. 그래서 신축년에는 이 병화가 이 축토가 습토가 되다 보니까 병화의 힘이 설기가 되니까 많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. 이건 뭐냐면 상간인 축토에게 그 설기가 되는 것은 바쁜 일이 있다고도 보시면 되고요. 또는 병신합해서 정제와 합을 하니까 재물 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제란 남자에게는 여자, 부인이 되고요. 또 친부, 남녀 모두 친부가 되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뜻하고요. 그리고 남녀 모두 재물에 해당이 되죠. 그리고 축토 상간은 남녀 모두 사회성이라고 합니다. 좀 오지랖 넓다 이런 뜻도 있고요.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사례도 해당이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상관이 들어오는 해에는 잘 하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상간의 운은 결과가 썩 좋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일 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병신합으로 재성과 합이 되죠. 병신합이 되고 일간합은 이성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남녀 모두 재물과 이성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축이 12운성으로 양에 해당이 되고요. 또 병축도 양에 해당이 됩니다. 이 양이란 기를 양자를 써서요.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되고 내가 또 보호받는 입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케어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케어받는 그런 운도 되다 보니까 이럴 때 액땜으로는 먼저 피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헌혈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남자에게는 정제합이 되니까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죠. 그래서 남자에게는 결혼의 운도 들어오고 남녀 모두 결혼 운도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이미 결혼하신 분에게도 애인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는 재물이 여자와 같이 가니까 재물을 쫓다 보면 뭐 돈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에게 지나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재물 손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 각별히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천간지지가 이제 병자부터 보면 물의 기운이 강해지죠. 자, 위에는 병신합을 해서 좋은데 밑에 자와 축은 자는 병화에게는 정관이 되죠. 정관이 되기 때문에 축은 또 상관이 되니까 상관경관이라고 합니다. 이 상관경관은 좋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. 상관경관의 특성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것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살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
본인의 사주의 강약에 따라서 내가 좀 강하다 이러면 이것을 이 상간 경간을 다스릴 수 있다, 이런 운 같으면 한번 시도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팔자에서 정관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, 그것은 정관이란 자신을 제어하고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는 길성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상관은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이고 구속을 싫어하는 그런 십성인데, 이러한 상관이 정관, 자아를 극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말을 앞세우는 등 간제구설이 따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관에 의해 정관이 닫히는 것이니 여자에게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요, 남자에게는 직업, 그리고 자식과의 그 불화를 뜻합니다. 그리고 그러나 이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, 나무나 이런 그 사주의 위에 천간에는 간목이나 지지에 인목이 들어와서 자가 정관이 수생목, 목생화, 병화를 살리고요, 그리고 화생토, 토생금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라면 변화와 직장 이직, 그리고 이 목이 있을 때는 관이 기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천간으로 물이 하나, 신금, 금생수까지 갈 수 있는 물이 있다면 더더욱 상간 경관의 조절도 되는과 동시에 본인의 관이 기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. 일단 이 물을 나무로 습이 많아지는 그런 해니까 이 물을 흡입할 수 있는 나무, 만약 내 사주에 나무가 없다면 행운목 작은 거라도 하나 사서 키워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개수라도, 임수가 없다면 개수라도 있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병인일주인데, 병인일주에게는 병인일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목생화, 인목에게서 목생화가 되다 보니 화의 도움으로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돼서 상간생제로 흘러가니까 본인의 재능 또는 학문 등으로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매우 긍정적인 신축년이 될 것입니다. 또한 그 지장간을 보시면 인목에게는 무병갑이 있고요, 축에는 개신기가 있는데 얘들이 무게합, 병신합, 갑기합 모두가 다 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 사주가 만약에 강하다면 이런 그 재성이나 모든 것 다 내 것으로 끌어다닐 수가 있는데, 신축 양이 되고요. 그 양은 제가 아까 보호받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축토가 금의 고지가 됩니다. 금을 묻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죠. 그래서 이 고지로 들어갈 때는 경금, 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. 이 말은 양간과 음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되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, 너무 단 욕심을 내면 상간에 묻혀버리겠죠.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병진일주인데요. 습토에게 그 병화가 평소에 힘을 많이 아끼는, 이렇게 화기가 설기가 돼서 병화스럽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병화의 성격은 원래 활달하고 정열적이며 즉흥적인 면이 있는데, 이 병진일주들은 이 진토, 습토에게 설기가 많이 돼서 그런 병화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고 진중하며 끈기가 있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축진파가 되는 해이죠. 그래서 신축년은 그 축이라는 습토가 더해져서 수기가 더욱 강해지니까 관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더구나 지지에서 파살까지 있으니까 이
잘못하면 관살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재성, 특히 그 하급금해서 이 재성을 너무 쫓는 거, 이렇게 무리한 주식 투자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본인의 설계가 원래 많이 되는 사주니까 일주니까 특히 본인의 그 건강도 좀 챙겨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. 그래서 이 진토에게 그 습기, 습토나 이 축토가 다 습이 많으니까 이 습을 빨아들이는 이 간목이나 인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요. 또 천간으로는 그 토생금 할 수 있는 금기가 좀 많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방패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런 그 인목이나 간목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고 또 금기가 발달된 사람 같으면 내년 신축년은 재물과 운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좋은 운이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않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병호일주인데 그 진토 상간으로 인해서 원래 상간이 오지랖살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 또는 구설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지지에 보면 겁재가 있죠. 겁재로 인해서 이 병호일주들은 굉장히 이게 뿌리가 든든하니까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매우 넘치는 일주 중에 하나이지요. 더군다나 신축년에 상간의 힘까지 받아서 본인의 재능이나 언변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해지는 그런 때입니다.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탕화살이 발동이 되는데 축오를 탕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탕화살이라는 것은 욱성지를 뜻합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린다면 안정감 있게 주변에 충돌 없이 넘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은 그 병신일주지요. 그 식상과 지장간에 보시면 여기 지장간에 무임경이 있고요. 신에는 개신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식상도 있고 무토가 식상이 되죠. 임수, 간성도 있고 축토, 재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장간에 무게합하가 되면 병화에게는 뿌리가 되죠. 그래서 그 천간에 병신합도 합이 돼서 수가 되니 관이 발달하고 축지장간 속에 또 개와 무토가 암합을 하니 또 무게합하하면 여기에서도 또 재물이 또 그 생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신축년의 그 병신일주는 재물과 간운이 좋다고 아주 희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인 사주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이랬을 때는 색깔로라도 오행 균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제가 여기 지금 그 팔자 안에 색깔로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은 자 빨간색은 불이 되겠고요. 병신 일주할 때 신은 금이 되니까 금은 흰색을 뜻합니다. 그리고 축토는 노란색, 그 다음 물은 뭐 검은색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러면 평소에 본인이 입는 의상, 옷 색깔로도 그 균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단 지금 병신 합수돼서 재물과 남자 입장입니다. 남자에게 재물 운이 좋으니까 남자는 돈과 여자가 같이 들어오죠.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에게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해이지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여자 문제에 구설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
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술일주가 되죠. 고지와 묘지가 서로 충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. 고지 여기 보시면 병술이 축술형까지 또 있는데 병술이 묘지에 해당이 되지요. 그리고 또 축은 금의 고지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고지가 충을 해서 계고가 될 때는 묘지로 그냥 끌고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, 이때는 양간, 음간을 가리지 않고 이 입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축술형이라는 것은 서로 조율이 필요합니다. 서로 뭔가 하던 일이 이렇게 말하자면 축은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고요. 그리고 술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, 이 두 가지 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갈등의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왜 이것이 갈등의 해냐면 술토 안에 신정무라고 하는 이런 지장간의 간이 들어있는데, 여기에서 신이 지금 연간으로 투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신금이 되어 있던 원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큰 변화가 없겠지만, 또 다른 신금이 없는 사람에게 또 신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내 지장간 속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원래 내 건지 아니면 새로 생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뭘 택해야 될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, 갈등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 건가,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. 이것도 또 역시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 신강한 사주에게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신약 사주에게는 그럼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? 그거는 아니고요. 신약 사주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행의 균형을 일상생활의 사물이나 또 본인의 옷, 패션, 색상으로 맞춰주시면,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시면 강약이 필요가 없습니다. 병술일주는 또 묘지죠. 묘지일주에서 생각이 굉장히 깊고요. 종교나 철학적인 면에도 관심이 많이 가죠. 그리고 또한 병술은 은근히 성격이 급하니까 성급한 결정으로 재물이 나가는 이런 손재수 등에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병술일주들은 말재주도 상당히 좋고 재주도 많은 그런 일주 중에 하나죠. 잘 될 경우에는요, 이 재물이 천간으로 투출했으니까, 본인의 자리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이 천간으로 투출을 했으니까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도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병화 일간의 신축년 운세를 알아봤지만 공통점인 점이 있죠. 왜? 늘 가욕은 하지 마라, 또는 수성해라, 그리고 오행의 색깔 균형을 맞춰줘라, 뭐 이런 것들, 요런 몇 가지들만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 지켜나갈 수 있다면 별 탈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.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럴 것이다 라는 확정론이 아니고요, 통계학입니다. 거기서 적중률이 60%에서 70% 정도 된다라는 이런 통계학인데, 그것 또한 본인의 의지에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. 사주팔자가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운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. 어리석은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이끌려가고, 현명한 사람은 사주팔자를 내 것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오직 하나, 나의 정신력으로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
꼭 기억하시고, 너무 이 사주팔자에 연연해서 미리 그 걱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이런 염려에 그 혼돈을 해서 쓸데없이 그 부적을 쓴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시지 말고, 부적이라는 것은 항상 선을 베푸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에는 정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